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틀 전에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통해 동원 가능한 병력을 직접 확인하고 우선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콕 집어 일단 군병력 1,000명을 투입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급 위주로 투입하자며 사전 모의를 한 건데 대통령이 헌재에 나와 했던 말들과 크게 다른 내용이 드러난 겁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목표로 군 병력을 투입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공개된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획을 논의하면서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수도권 부대에서 약 2, 3만 명 정도 동원돼야 하는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에서 5,000 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자면서도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냐며 투입 가능 군병력의 규모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수방사 2개 대대와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이라고 답하자 윤 대통령은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했다는 게 검찰 조사 내용입니다.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서 280명의 소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이 당초 1,000명 미만의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를 목표로 투입하면 되겠다고 언급했다는 겁니다. 군 병력 투입 규모를 확인한 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구체적인 계엄 선포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튿날인 12월 2일 김 전 장관이 미리 준비한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 등의 문건을 검토하고 승인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등이 국회의원과 선관위 관계자 등을 체포 구금 등으로 강압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하고 준비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검찰 공소장의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지역의 평온을 해치는 폭동을 일으켰다는, 즉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경고성 계엄을 했다는 말과 달리 윤 대통령의 계획과 지시 내용은 구체적이었고 검찰은 이 내용들을 낱낱이 적시했습니다. 이어서 이준희 기자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임무명령을 하달한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계엄이 윤 대통령의 뜻으로 시작됐음을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확인한 겁니다. 5분에 불과했던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의 윤 대통령 발언도 검찰은 주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국회와 선관위 장악,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 저지 등 계엄의 핵심 내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순차 지시가 있었다는 점도 적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국면마다 직접 개입한 정황도 다시 확인됐습니다. 계엄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6차례 전화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라고 지시했고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다 잡아들여라. 이번에 쌌다 정리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 이후에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고.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게는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둘러엎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에게도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공개된 공소장이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과도 다르고 사실과 다른 부분도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에서 강조했던 경고성 계엄, 평화적 계엄 등 언급은 101쪽짜리 공소장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롭던 대한민국 일상을 단번에 깨뜨린 12.3 비상계엄 사태. 검찰은 그 시작점으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다음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앞서 보신 대로 계엄군이 철수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우선 체포 대상이 훨씬 많았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내란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소위 수거 대상과 수집소가 광범위하게 적혀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건데요. 이 사람을 물건 취급한 끔찍한 수거 대상엔 정치인 외에도 현직 판사들과 경찰 간부들, 공무원들, 심지어 천주교의 사제들까지 포함됐는데 사살을 피한 이들은 백령도, 연평도 외에도 실미도나 북한 접경지 등에 감금될 예정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먼저 송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이 압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엔 국회 봉쇄와 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같은 비상계엄의 실행 계획은 물론 사살로 보이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에 누구 사살하라고 썼습니까?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NLL 북한 공고는 어떻게 유도하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 수첩에 한동훈, 이재명 등 정치인뿐 아니라 종교계와 노동계, 공무원, 심지어 경찰까지 수거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교계에선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을 수거, 즉 체포 대상으로 적어뒀는데 개별적인 이름이 아니라 단체 전체를 겨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동계에서도 민주노총을 수거 대상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비판하고 시국선언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 진보 성향 단체들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물론 현직 판사들의 이름도 여럿 써 있었는데 노 전 사령관은 수첩에 이들을 콕 집어 좌파 판사라고 적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대라는 표현도 여러 차례 발견됐고 방송인 김어준 씨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총경급 이상 경찰 간부들은 물론 청와대에 파견된 행정관급 공무원까지 무더기로 수거 대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첩에는 이른바 수거의 대상자들과 함께 수집소라는 표현도 여러 곳 등장합니다. 백령도와 연평도, 실미도에 이어 오음리와 현리라는 지명이 적혀 있는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음리라는 지명은 경기 연천, 강원 화천군 등에, 현리도 강원 양구와 인제 등에 같은 이름을 쓰는 곳이 여럿인데 군부대와 훈련장이 있는 접경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 수집소가 전시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군이 운용하는 구금시설일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정보를 노 전 사령관에게 누가 제공했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은 그러나 수첩에 적힌 단어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줄곧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불러준 걸 수첩에 받아 적었다는 입장입니다만 더 이상의 진술은 일절 거부하고 있죠. 그런데 국과수 필적 감정에선 이 수첩 내용을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썼는지를 감정할 수 없다는 판정이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사항을 직접 적어서 건넨 건 아닌지 의구심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이어서 이재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경찰 조사에서 손바닥 크기의 70쪽 정도 분량인 수첩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불러준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첩 속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수첩의 작성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노 전 사령관이 쓴 다른 문서를 함께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국과수는 감정 불능, 즉 동일인이 썼는지 분석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첩은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휘갈겨 쓴 글자로 채워져 있는데 꼭 노 전 사령관이 썼다고는 단언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공조수사본부 안에서는 수거 대상 등 계엄 지시사항을 담은 수첩을 누군가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넨 건 아닌지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담긴 수집소는 공조수사본부에 참여한 국방부 조사본부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만큼 전시작전 계획에 준하는 군사기밀로 추정됩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6년 전인 2018년 부하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석 달간 22차례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간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상원은 한 달에 석 달 동안 22번이나 공간을 방문을 해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임무 수행은 노상원 장군이 20몇 번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몇 번 온 것 중에 몇 번 안 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음모를 조사하기 위한 수사 2당 구성을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맡기려고 했고 노 전 사령관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등을 통해 현역 군인들에게 거리낌 없이 선관위 장악 계획을 지시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은 비상계엄 실행 계획을 수첩에 옮겨 비선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게 아닌지 의구심이 나오는 가운데 노 전 사령관 측은 수첩 작성 경위와 내용을 묻는 MBC 질의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2.3 내란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들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이상민 문건도 처음 확인된 건데요.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새롭게 드러난 윤 대통령의 혐의들을 먼저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MBC를 비롯한 방송사 2곳과 신문사 2곳, 여론조사꽃 등 모두 5곳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 이들 언론사들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문건을 전달한 건 드러났지만 이 전 장관 문건은 이번에 처음 확인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후 밤 11시 34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 조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분 뒤인 11시 37분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MBC를 포함한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거라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그 언론사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었다. 그 내용이 단전 단수 이 이야기가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후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차장은 서울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해 포구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단전 단수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전기와 수도를 끊어 언론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건 언론 자유를 부정한 헌법 위반입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과 단전 단수 통화 내용을 밝히지 않았고 계엄 당일 별도의 문건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언론사뿐만 아니라 선관위 단전 단수 사전 계획한 바 있습니까, 증인?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공수처에서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경찰은 조만간 소환 조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